자,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프고 분노하게 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러닝머신을 처음부터 쉬지 않고 1시간을 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10분 동안 천천히 걷기를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20분, 그 다음 주는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시간 동안 걷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오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뛰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뛰게 되면 정말 러닝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죠. 억지로 처음부터 뛰라고 하는 트레이너를 만나면 뛰는 게 정말 싫어질 거예요. 이처럼 자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어떤 마음의 압박이나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한 가지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옵니다. 그때 다음 단계로 서서히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 한 가지당 1년씩 잡고 이 5가지를 5년 정도에 걸쳐서 마스터하신다면 아주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일단은 최대한 거리를 둬야겠죠. 다만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이었다면 다시 만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일단은 내 자신이 회복될 때까지 거리를 먼저 두셔야 됩니다. 부모라면 하루빨리 독립을 하시고요. 배우자라면 멀리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바쁜 척을 하시고, 친구라면 한동안 연을 끊으시고, 동료라면 최대한 바쁜 척하면서 되도록 마주치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세요. 어느 정도 거리로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냐면요. 받은 상처의 크기만큼 많이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상처가 크고 심할수록 가능한 한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세요. 되도록이면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5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5년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3년에 한 번씩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빈도를 스스로 정해서 내 마음이 최대한 다치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바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바쁜 것 같더라 라는 평판이 나르시시스트들의 귀에까지 들릴 만큼 평소에 바쁘게 사시거나 아니면 바쁜 척을 하면서 사세요. 만일 마음이 많이 괴로워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고 마음이 어느 정도 잘 해결된 후에 바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범죄만 아니라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쓸데없는 짓일수록 더 좋아요. 여러분은 쓸데없는 짓을 해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셔서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선물이 될 만한 취미를 가지시길 바래요. 이것이 어떤 경로로든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각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내가 한번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몰입하게 될 만한 뭔가 재밌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는 데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어떤 분야든 괜찮습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은 무언가에 몰두할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쁜 삶을 유지하려면 건강 관리가 필수겠죠. 되도록이면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체력도 기르시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지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해 주세요. 3번째는요, 나의 꿈을 가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상상하며 그려보시길 바래요. 엄청난 것을 이뤄내겠다는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의 꿈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나이가 70, 80이 되었을 때 제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 내외와 그 자식들, 그러니까 제 후손들이 힘들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을 공부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나가야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도 꿈을 그릴 때 어떤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눈빛이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멋지게 어떤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롤모델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꿈을 이미지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다 하고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을 때,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오면 그때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의 인생을 탐구해보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분노의 마음이 많이 사그라졌을 때쯤 시도해보시면 좋을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 하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그들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연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집착하고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책과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기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다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요, 자식의 실패가 곧 자신의 실패인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의 모습으로 어머니가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에 가깝죠. 그들이 옳지는 않지만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받게 될 감정적인 충격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삶의 방식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주 고난도의 이해심과 포용력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어 죽겠다는 마음이 들 때나 시도해보면 됩니다. 내 속의 분노와 증오가 거의 다 해결되었을 때 남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싹 다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쯤 시도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스캇 팩도 그랬고 조던 피터슨도 그랬고 이 세상을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나쁜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정말 너무도 잔인하고 힘든 경험인 것은 맞지만 사실 세상에 잔인한 문제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부부관계는 매우 좋지만 자녀들이 희귀병에 걸려서 수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만 신경 써야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린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인은 부모님이 늘 아파서 병원비와 간병 문제로 매일을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어린 나이에 사고로 먼저 죽은 경우도 있고, 청소년이 된 자녀가 늘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통에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큰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장애와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등 사실 남모를 큰 고통을 짊어진 가정들이 도처에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사람에게 각각 손을 책상에 올려놓게 한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그 손을 때리는데 한 사람은 한 대를 때리고 다른 한 사람은 두 대를 때려서 손이 다 으스러졌다면 그때 두 대 맞은 사람이 한 대 맞은 사람에게 야, 네가 그래도 나보단 덜 아프잖아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대를 맞았든 두 대를 맞았든 죽을 것 같은 고통인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말을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 고통이라면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능력과 건강을 사용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한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조금이라도 덜 나쁜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아파봤으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가졌던 꿈과 한번 연결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에 심취해서 살다 보면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까먹기까지 하는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잘 넘기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삶을 살아왔으니 주변엔 내 편인 사람들로 넘쳐나고요. 인격이 쓰레기인 사람들부터 아주 지적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이해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삶이 마냥 행복하고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고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나날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가능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